네, 글로벌 전략가들 함께합니다. 국내외 이슈들과 함께 이번 주에 그 전략들도 꼼꼼히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신한투자증권 황유연 PB팀장께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코스피는 4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네. 예, 나스닥은 7주 연속의 상승입니다. 네. 이렇게 좀 엇갈리고 있는 미국과 한국 증시 좀 분석을 해볼 텐데요. 먼저 최근에 그 나스닥이 장중 역대 흐름 최고고 뭐 다우와 네. S&P는 조금 쉬어갔다 한들 크게 문제는 없었습니다. 어떻게 분석하고 네, 계신가요? 일단은 이제 다음 주가 뭐 이번 주 내내 뭐 많은 매체에서 미국 대선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이벤트 중에 하나였고 관련해서 변동성들이 계속 크게 나왔던 기간이고 이제 그중에서 이제 클라이막스가 이번 주에 나올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일단 미국 시장에서도 엔비디아가 상승을 했었지만 해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좋은 흐름을 보였지만 사실 또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미국 대표 기업들은 또 지수는 또 하락을 했지 않습니까? 네. 보면 이제 미국에서도 모든 이제 글로벌 투자자들은 좀 마음 편한 종목들을 이제 가는 것 같아요. 결국은 시장에서 가장 센 종목들 위주로만 지금 투자자들이 관심이 있는 것 같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은 이번 주가 지나고 봐야 아마 종목들이 다시 한번 자기 갈 길 또는 시장 자체가 방향성을 잡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최근에 특징이라면 특징이 지난번에 이제 빅컷 이후에 미국이 금리 인하를 세게 한 이후에 다시 금리가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다시 튀어 올라오는 그런 흐름들이 좀 보였습니다. 네. 그러면서 성장주들 특히 이제 바이오 섹터들이 조금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지지부진한 주가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뭐 금리 인하가 내년까지 계속적으로 예상은 되어 있지만 먼저 국채 금리가 먼저 세게 반응했다라는 점에서 그리고 다시 뭐 달러가 강세화로 가면서 전 세계적으로 달러 강세가 가면서 이제 우리나라 특히나 환율 같은 경우에는 더 튀어 올라오는 그런 경향을 좀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환율에 대한 움직임들, 그 다음에 미국도 종목별로 움직임들 이런 부분들이 이번 주가 지나고 나면 저는 조금 정상화될 걸로 보입니다. 과거에 미국 대선이 있었던 해들을 보면 그 전에까지는 변동성이 조금 세게 나왔다가 네. 그게 뭐 누가 대선이 되든지 간에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관련주로 변동성이 좀 세게 나왔다가 또 막상 대선이 지나고 나면 또 기존의 흐름대로 또 좀 정상화되는 그런 흐름들이 좀 있을 겁니다. 이번 주까지는 어쩔 수 없이 뭐 트럼프 트레이드와 관련된 종목들이 당연히 좀 우세적으로 움직일 겁니다만 한국도 선반영이라는 개념들이 많이 있지만 미국도 선반영의 개념을 좀 움직이는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번 주는 리스크 관리 잘 철저히 하시면서 미국 주식 보시는 분들은 간밤에 변동성들 계속 잘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번 주에는 뭐니 해도 이제 미국의 그 대선 가시권을 접어들면서 좀 신중한 태도가 보일 것으로 예상을 네. 합니다. 미국의 국채 금리 그리고 이제 미국 대선 누가 되던 간에 그 관련주들은 아마 상승을 보일 것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한 전략 이렇게 체크를 해주셨고요. 센 종목 위주로만 관심이 있던 한 주였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SK 하이닉스였습니다. 외국인 기관들은 지난 한 달 동안 가장 크게 매수한 종목이 SK 하이닉스입니다. 개인들은 가장 많이 매수한 게 삼성전자고요. 이렇게 또 수익률도 엇갈렸는데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좀 흐름 좀 체크를 해주세요. 먼저 네. 체크를 해주시면 좀 같이 좀 대화를 나눠보도록 할까요? 네, 말씀 주셨던 대로 하이닉스는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난주에 엄청난 100만 주 이상의 물량이 나온 날이 있었을 정도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계속 거센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이 언제쯤 해소되느냐에 대한 문제일 것 같은데 사실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매도하는 이유는 사실 여러 가지 많이 복합적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뭐 대내적으로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내용들, 아직 HBM 통과되지 않았다는 부분, 그 다음에 뭐 이런 부분들이 영향이 미쳐서 아마 올해 힘들 것 같죠? 통과는. 네, 그렇습니다. 네. 뭐 거기까지는 된다 안 된다 사실 말씀 잘 못 드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저는 9월 정도면 늦어도 10월 초 정도면 HBM 콜테스트 통과가 사실 될 거라고 여기저기서 사실 조금 나는 많이 들었었거든요. 네. 뭐 그게 내부자든 여러 가지 리포트에서도 사실 그 부분이 아직까지 안 됐다는 부분들은 사실 삼성전자의 위기일 수도 있지만 한국 시장의 자체도 사실 위기가 지금 미치는 영향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흐름을 보면 사실 하이닉스 얘기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다른 반도체 섹터들 소부장들 종목들 보면 주가는 이제 사실 다 소부장들 같은 경우 이제 반등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지금 가장 취약한 부분은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만의 반도체의 겨울이 아니라 삼성전자만의 사실 지금 겨울을 맞고 있는 그런 느낌도 사실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 삼성전자 33거래일 연속 순매도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긴 한데 사실 지금은 어떤 뉴스가 나오더라도 정말 엄청난 빅 이벤트가 정말 우리 상상을 뛰어넘는 이벤트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사실 되돌리기가 네. 쉽지는 않은 그런 흐름은 사실 보여지고 있습니다. 뭐 그 이유에 있어서는 삼성전자 실적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최근에 중국 시장 상승에 따른 삼성 한국의 뭐 아시아 시장에서의 자산 배분 이런 부분들 그리고 최근에 올라가는 환율 부분들 여러 가지 그 문제가 있을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랬다고 하면 사실 하이닉스는 또 같이 매도를 아마 했었어야 될 겁니다. 근데 하이닉스가 순매수와 최근에 좀 올라가는 그런 이유들을 보면 조금은 다른 이유에서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를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말씀들도 시중에 나와 있는 기사들도 여러 가지들이 많이 있지만 일단 지금은 어떤 이슈로 인해서 빠지든지 간에 일단은 지금은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섣불리 추가 매수나 물타기를 하시는 것보다는 좀 관망의 자세를 취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지금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은 삼성전자 저도 주식을 한 이래로 최근 2달 동안 삼성전자가 이게 이런 식으로 주가 하락한 부분은 처음인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삼성전자 위기인 것 같은데 일단은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삼성전자는 지금 하나도 급하지는 않다. 메모리 쪽에서 매매를 하실 거면 하이닉스나 또는 하이닉스와 관련된 종목들로 매매를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말씀을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인상 깊은 말씀 중에서 이게 삼성전자의 위기일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한국의 위기일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좀 극복해야 되는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이 아닐까 싶고요. 10월의 성적표 외국인들이 21.4%의 플러스, 이제 개인들이 마이너스 8%의 수익률. 자, 이것의 그 핵심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였습니다. SK 하이닉스를 가장 많이 매수한 외국인들 역시 이번에도 웃었는데 이번에 모건스탠 에서 레포트 된 것 혹시 보셨어요? 네, 우리가 틀렸다라는 모건 스탠리의 특이한 반성문이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뭐 틀렸다라고 인정을 한 걸 수도 있지만 뭐 목표 주가 14만 원 내린 지 한 달 만에 10,000원을 찔끔 인상했어요. 이거는 진짜 반성을 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 건지 흐름 어떻게 보세요? 목표 어떻게 보세요? 비중 축소 의견을 또 같이 주면서 목표가도 상향을 했습니다. 일단은 지금 우리나라 반도체는 정말로 종목별로 매매를 해야 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뭐 쉽게 말씀드리면 업황 자체가 뭔가 전반적으로 우상향은 하는 그런 시기는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2차 전지의 흐름과도 조금 2차 전지가 먼저 이런 흐름들을 먼저 겪었던 것 같습니다. 2차 전지도 최근에 들어서 이제 바닥을 확인하고 올라갔다가 이제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데 삼성전자도 전반적인 하락이 나왔다가 이제는 하이닉스 같은 대형주들은 올라가는 종목이 있고 소부장 안에서도 또 좋은 종목들은 또 삼성과 관련된 삼성향 소부장일지라도 먼저 선제적으로 주가가 움직이는 종목들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반도체 산업 섹터 내에 있는 종목들 전반적으로 이제는 너무 부정적으로 보실 게 아니라 이제 종목별 이제 올해 실적보다는 내년도 실적이 과연 성장할 수 있는 뭔가가 더 있느냐 그 부분을 아마 더 이제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삼성전자와 같이 그 벤더에 속해 있는 소부장 기업들은 아마 삼성전자 HBM 통과가 가장 큰 모멘텀이 아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확인을 하고 살 거냐 또는 이제 확인이 될 거라고 믿고 사느냐 이제 사실 그 영역인 것 같습니다. 이건 정말 투자자들의 성향이 문제인 것 같고요. 아마 지금 당분간은 실적이 아무리 내년도 실적이 예상치가 좋더라도 이 부분이 확인이 되지 않는 이상 섣불리 매매를 일단은 조금은 자제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면 삼성전자의 매수는 급할 것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SK하이닉스는 뭐 19만 X, 20만 X 뭐 그것도 의미가 없는 게 바로 넘겨버렸기 때문에 목표가 어느 정도로 하고 좀 볼까요? 지금 하이닉스 같은 간단히 경우는 주시면, 목표가라기보다는 지금부터는 반대로 예를 들어 삼성전자에서 좋은 소식이 나오면 하이닉스도 반대로 주가가 급격하게 또 밀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다시 고민하면서 가기 때문에 목표가를 제시하시기보다는 내가 비중을 갖고 하이닉스를 갖고 있다라고 또는 지금 신규로 진입하신다라고 하면 각자 기준이 정한 손절매 가격을 확실하게 정해서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하이닉스가 전고점이 뭐 24만 원인데 거기까지 목표를 가겠다. 뭐 그렇게 정하셔도 되고요. 또는 여기 얼마가 깨지면 난 매도하겠다. 그 부분들을 좀 시나리오를 세우셔서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워낙 이제 반도체 관심이 크기 때문에 좀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테슬라의 실적 발표 좋았죠. 그 이어서 현대차, 기아 뭐 흐름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기아도 올해 3분기 역대 최대 매출을 달성했는데 흐름은 주가 조금 미적지근하거든요. 좀 전망해 주신다면요. 현대, 기아 모두 다 사실 마찬가지예요. 기아 같은 경우에는 뭐 실적은 나빴지만 일회성 비용, 뭐 엔진과 관련된 일회성 비용 제거하면 사실 아주 높은 수준의 영업이익률을 냈거든요. 근데 지금 자동차 주가들을 보면 사실 우리가 올해 2월 달에 밸류업과 관련된 내용이 나왔을 때 금융지주들하고 현대차, 자동차 계열, 완성차 계열이 가장 밸류업의 수혜를 받을 거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지금 금융지주사들은 예상대로 신고가 영역에서 주가가 있고요. 다만 이제 대형주도 이제 자동차 업종들은 사실 계속 밑으로 내려가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은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뭐 먼저 좀 추세가 먼저 꺾였기 때문에 또는 남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만 지금 가장 대형주 섹터 내에서 가장 매력적인 대형주군을 찾는다라고 하면 현대 기아차인 것 같아요. 그래요? 기업도 싸고 그 다음에 밸류업과 관련된 이벤트도 좀 있고요. 계속 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주주 환원과 관련된 정책들이 가장 강력하게 또는 재빠르게 나오고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지금 사실 지난주에 다른 여타 아시아 증시들은 좋았습니다만 한국 증시만 이런 흐름이 나온 거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어떤 뭐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그렇게 딱 한 가지 꼽아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현대차나 기아차 또는 관련된 자동차 부품 회사들 중에서 정말 PBR 기준으로 싼 기업들은 네. 지금 정말로 저가 매수, 저는 사실 저가 매수 잘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정말 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기업들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지난주에 밸류업 공시 A+를 받은 KB금융이 사상 최고치 흐름을 찍었습니다. 거기다 이제 배당주와 관련한 소식도 있었고 또 금융주가 눈길을 끌고 있는데 그와 관련한 전망 계속 강세 이어갈까요? 사실 KB금융이 지난번 밸류업 종목에 빠져 있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네. 예, 아마 그래서 밸류업 종목을 새로 지금 발표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뭐 이번에는 포함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금융주들이 사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매력적인 요소들이 사실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상대적으로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디다, 느리다, 경기 방어주다 뭐 이런 개념을 좀 많이 가지고 계시지만 지금 충분한 대형주 안에서도 변동성들이 나오고 있고요. 높은 배당률과 주주 환원 정책들이 강력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가장 편안하게 매수할 수 있는 종목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래서 일단 지금 시장이 다시 성장주로 돌아서면 성장주 섹터로 이제 주가가 다시 정상화돼서 올라간다라고 하면 이런 뭐 배당주 관련 주식들이나 금융주 관련 주식들은 조금 밀릴 확률이 좀 매우 높지만 그 기회 이용해서 저는 접근해 보시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전반적으로 마지막에 이제 10월 마지막 11월로 넘어가는 지금 전략 세워주시죠. 일단 11월 전체 전략을 세우기 전에 이번 주에는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굉장히 좀 많이 있고요. 바쁜 한 주죠. 네, 그리고 대선 바로 일주일 전입니다. 이번 주는 수익을 크게 내신다는 욕심보다는 일단 지켜가자 또는 내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수익이 많이 난다면 차익 실현도 한번 좋은 시점인 것 같고 내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 많이 떨어진다라고 하면 너무 과감하게 물타기 하시는 것보다 그 추세가 계속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하시는 전략들이 이번 주는 이 리스크 관리에 더 치중하는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주 좀 저도 어려울 걸로 또 변동성이 클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시장은 더 클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말씀드렸던 대로 좋은 종목들과 섹터들은 또 시간이 지나면 올라오긴 할 겁니다만 우리의 예상과는 반대의 흐름은 항상 나올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서 리스크 관리에 치중한 한 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리스크 관리 네. 좀 중점적으로 네. 두시네요. 수익을 캐 가지고 가는 것보다는 차익 실현도 좀 네. 염두를 해두자. 예, 자 황유현 신한투자증권 PB팀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실적의 슈퍼위크 빅테크 어닝 서프라이즈 기대가 어떻게 가져갈지 저희 글로벌 식스와 함께 하시고요. 남은 오늘 하루도 좀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